비영리단체용 G수이트를 가입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신유 선생님과 함께 협력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용 G수이트를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테크숲에 가입하고 인증 토큰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곳이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가지 설정을 합니다. 이 영상 길이를 따져보니 테크숲에 가입하는 방법은 한 2분 정도고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과정은 20분 정도입니다.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설정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설정 과정은 이렇게 5단계나 됩니다. 첫째,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가입. 둘째, 비영리단체 G수이트 등록. 셋째, 도메인 설정. 넷째, 지메일 설정. 다섯 번째, 최종 승인.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조직 문화까지 바꾸는 G수이트 가입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구글 G수이트 사용법을 실제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숲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회원 가입 그리고 단체 등록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등록자 계정과 이메일 주소 등 우리 조직의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할 때 사용했던 기관 메일로 인증하라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 완료를 위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실제 계정 인증을 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과 인증을 마치면 다음으로 단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체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또다시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제출 이메일 주소로 다음에 3가지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정관. 만약에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화면이나 다른 여러가지 기타 서류를 통해서 설립 목적 그리고 미션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서를 보내드리면 아마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 인증 서류를 보내고 나면 테크숲으로부터 정상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될 때도 있고 혹은 더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비영리단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어의 비영리단체 인증이 완료되었고 이제 앞으로 기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로그인을 해 놓았고요. 내 계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한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 가장 오른쪽에 인증 토큰을 눌러보겠습니다. 인증 토큰을 누르시면 테크숲에서 준 인증 토큰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고요. 이 초록색 글씨를 복사해 놓습니다. 최초에는 60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 토큰이 발행이 되고 60일이 지나면 새로운 토큰 추가를 통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제품, 구글을 선택합니다.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신청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용 G수이트, 구글 애드그랜트, 유튜브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구글어스, 구글 기부도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구글 G수이트 신청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를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이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이때 개인 계정보다는 기관에서 가입한 기관 전용 지메일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가지 유형이 아니라면 다음을 누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테크숲에서 받은 인증 토큰을 여기에 넣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테크숲 홈페이지에서 받은 인증 토큰을 복사했기 때문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볼게요. 토큰이 확인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토큰이 현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정확하지 않은 토큰이라면 그것을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에 단체 웹사이트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단체 웹사이트가 없더라도 현재 단체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혹은 블로그라도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꼭 입력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세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받고자 하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영리단체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였는데요.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중이고, 네, 바로 인증되었네요. 단체가 인증되어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품 활성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용 제품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G Suite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 Suite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G Suite 가입하기, 두 번째는 도메인 인증, 마지막으로 인증된 도메인을 한 번 더 입력해서 활성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G Suite 가입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용 G Suite 사용 신청입니다. 먼저 조직에 G Suite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을 눌러볼게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작성을 합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요. 여기에는 G Suite 가입할 때 사용했던 기관용 지메일 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조직에 도메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다면 얘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메인이 없거나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도메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에 사용할 도메인이 있습니다를 클릭하겠습니다. 조직의 도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이때 HTTP나 www를 제외하고 순수 도메인 이름만 적도록 합니다. 우리 조직의 홈페이지를 적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을 사용해 계정을 설정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먼저 G Suite 계정 관리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관리자의 이름을 정합니다. 저는 성을 이름은 월자로 하겠습니다. 초월자입니다. 사용자 이름, 방금 지정한 초월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계정은 어드민 또는 마스터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어드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정하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글의 좋은 아이디어 보내기 확인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정 생성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로봇이 아니라고 체크하고 아래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 Suite 계정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용 G Suite를 사용하려면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G Suite 계정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방금 입력한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총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14일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14일 이후에는 방금 만든 어드민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구글 고객센터를 통해서 모든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메인 확인을 누릅니다. 도메인 확인을 누르면 구글 G Suite 관리 콘솔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리 콘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설치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계정 활성화를 위해 도메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확인을 눌렀고요. 도메인 소유권 확인,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 메타 태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소스를 직접 수정하실 수 있다면 쉽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호스트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HTML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메타 태그 값을 입력하거나 도메인 호스트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도메인 호스트에 레코드 값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호스트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 호스트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도메인 호스트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도메인을 관리하는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도메인을 샀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저는 가비아 기준으로 텍스트 레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을 관리하는 세부 사항은 다르겠지만 큰 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비아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했습니다를 클릭하겠습니다. 도메인 제어판으로 이동하도록 안내가 나옵니다. 체크하고요. 가비아 메뉴에서 도메인 부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부가 서비스 설정을 누릅니다. 새 텍스트 레코드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도메인 관리 제어판에서 직접 이 값을 입력합니다. G 스위트 도메인으로 쓸 도메인을 선택한 후에 DNS 레코드 설정을 누릅니다. G 스위트 도메인으로 쓸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설정을 누릅니다. 레코드 추가를 누릅니다. 왼쪽의 정보대로 한 칸씩 입력합니다. 타입 드롭다운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값에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야 합니다. 다 입력하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코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클릭해서 체크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도메인 소유권 확인 중이라고 나옵니다. 도메인 호스트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내가 직접 도메인의 제어판을 열어서 해당하는 값을 입력했다고 하면은 바로 인증된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소유권 확인 중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아까 전에 있던 화면에서 도메인이 확인되었다라는 메시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계속을 누릅니다. 상단에 도메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을 위한 계정 만들기, 사용자를 추가한다든지 관리 콘솔 둘러보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라우팅 설정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이메일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메일 설정을 해야 앞으로 우리 도메인 이름으로 지메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은 이전의 도메인 소유권 확인과 유사합니다. 도메인 호스트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한 후에 로그인했습니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도메인의 제어판을 열어서 연 후에 체크합니다. 기존 MX 레코드를 삭제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로 받고 있던 이메일이 기존에 있다면 MX 레코드가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MX 레코드를 삭제하고 새로운 지메일의 MX 레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우선순위를 20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새로운 MX 레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도메인 제어판에 입력합니다. 가비아에서 DNS 설정에 가서 레코드 추가를 누릅니다. MX 레코드를 하나씩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누릅니다. 중요한 것은 가비아에서는 값 뒤에는 콤마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TTL 값은 3600을 입력합니다. 저는 600을 넣었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입력한 후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MX 레코드를 저장한 후에 저장하기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MX 레코드를 저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굳이 확인을 누르지 않고 작업을
멈춰도 됩니다. 다음에 다시 어드민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라우팅 설정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도메인 소유권 확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MX 레코드를 입력한 뒤에 2, 3분이면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입력한 뒤에 곧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MX 레코드 값 입력을 잘못하였거나 중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도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MX 레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서 G Suite 설정을 도움을 받아야 되신 상황이라면 업체에 2번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텍스트 레코드 입력을 통해서 도메인 소유권 확인 절차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메일 연결을 위해서 MX 레코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텍스트 레코드는 사이트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고유 값을 복사해서 써야 하지만 Gmail MX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Gmail MX 레코드, Gmail MX 레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값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업체 보내실 때 텍스트 레코드와 Gmail MX 레코드를 함께 보내시면 2번 걸쳐서 일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메일 설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설정 계속을 눌러볼게요. 네, 지금 관리 콘솔로 들어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는 메시지까지 볼 수 있고요. 설정 종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모든 기본 설정이 마무리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제 부분입니다. 결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G Suite for Non-Profit 평가판이 14일 이내에 만료된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구글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 웹사이트로 갑니다. 로그인을 누릅니다. 네, 최초에 가입할 때 사용한 지메일 계정으로 계속해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G Suite 가입은 했지만 아직 활성화는 안 된 상태입니다. 활성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3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가입하기, 두 번째 도메인 인증까지는 마쳤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입 화면에서 마지막 3번째 단계를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메인 입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버튼까지 누르게 됩니다. 이 활성화를 해야 마지막에 며칠 내로 무료 G Suite 계정이 활성화된다는 메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번째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리 콘솔에서 보았던 평가판 14일 이내에 만료된다는 그 날짜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꼭 3번 단계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메인 이름을 넣고 활성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품 활성화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결정되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에 활성화 버튼만 있었는데요. 이제 상태 제품 활성화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비영리 단체용 G Suite 활성화 신청을 한 뒤에 약 20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신청했던 지메일에 들어와서 이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활성화 승인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하고 나오네요. 비영리 단체용 G Suite를 활성화했습니다. 시작하려면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고요. 실제로 결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콘솔에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admin.google.com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제 생성한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콘솔에 들어왔고요. 결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입비 무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계정 제한 없이,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 제한은 그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용량 제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무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